장르가 뭐니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설계라고 하잖아요. 그 인생의 설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의 안전벨트, 보험이죠. 아마 다들 엄마, 아빠, 친척, 친구 말 듣고 덜컥 보험 하나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막상 사고가 나고 아플 때 보면 보험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상품으로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고객님. 정말 한숨만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최고의 보험 설계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보험 고수를 모셔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계좌와 지갑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 세무와 보험 두 전문성을 모두 갖춘 엄창현 세무사 겸 보험 설계사님 두 분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보험하면 이렇게 복잡하다,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보험 초보자들은 가입할 때 어떤 기준을 세워두고 가입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초보자다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보험료의 사이즈입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 나 지금 소득이 이거 얼마인데 내가 보험료를 정말 얼마를 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시거든요. 네네.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본인 소득의 3에서 5%가 적당합니다. 3에서 5%. 자, 그러면 미혼 같은 경우는 3%. 왜냐하면 미혼은 책임져야 될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결혼한 사람이다 그러면 5% 미만에서 해야 되는데 자, 왜 소득에 맞춰야 되느냐.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인데 네. 보험료를 10% 낸다. 30만 원을 내요? 30만 원을 낸다 이거예요. 좀 많은 자, 것 이거 같기도 좀 많은 것 하네요. 같죠, 그죠? 네. 근데 이거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300만 원인데 5, 6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레이 같은 경차를 타는데 네. 제네시스 G90에 브레이크를 단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굳이 필요 없는. 그죠? 네네. 일단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3에서 5% 이내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창현 세무사님이 생각하시는 보험 가입의 원칙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보험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소득의 5%다. 네. 이것보다는 개개인별에 맞는 어떤 그런 보장 금액을 좀 산출하는 게 필요하다. 개인에 맞게끔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내 어떤 생활 패턴, 내가 좀 익스트림 스포츠를 좀 많이 즐긴다거나 약간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 네. 보험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어떤 폭넓은 보장을 받는 게 맞고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루틴한 일상을 하면서 질병 보장만 한다 그러면 약간 그냥 보험료 수준에 맞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보험료만 너무 줄이다 보면 정작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터무니없는 보장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까 봐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중복 보장이에요. 이 보험에도 이 보장 받고 이 보험에도 이 보장 받으면 보험료가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중복 보장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이 달라. 예, 다르십니까? 예, 중복된 게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그러냐? 왜 필요하냐면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안 보장 있냐? 그래서 안 보장 있다. 뭐 실손 있냐? 있다. 상해 보장 있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 보장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장이 2천이다. 네. 그럼 나 안 보장 있으니까 됐구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중복으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저도 일부분 동의하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보험을 아예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험을 너무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네네네네. 이렇게 내가 뭔가 좀 잘못될 것 같아. 나중에 분명히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네네네. 이런 약간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계속 보면은 중복 보장이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낮춰드리고 보험료도 다이어트를 하되 일괄적인 어떤 기준은 조금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두 분이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보험에 어려운 부분이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특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특이야. 아니 보험 설계에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특약 있습니까? 3대 질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3대 질환. 네. 암, 첫 번째 암. 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심장 질환. 심장 질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질병은
의료비는 보장을 해주지만 의료비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연소득의 1.5배만큼의 진단금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 어렵네요. 자, 연소득의 1.5배. 네. 내가 회사에 나 저기 질병 치료를 위해서 나 병가를 1년 낼게. 네. 딱 내고 마음이 어차피 나는 연봉 5천이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 5천이 안 나오지만 나는 보험회사에서 7,500이 나오니까 네. 나는 1년 이상의 연봉이 보장이 되잖아요. 네, 어떤 생활비를 생활비. 보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프면은 돈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1.5배를 한 거예요. 이것저것 뭐 진짜 돈이 없다 그러면은 1배로 하셔도 됩니다. 100%로 하셔도 돼요. 보장 금액을 연소득 1.5배로 1.5배 정도가 좀 맥시멈이다. 예. 아, 좋겠다라는 거죠. 안 아픈 게 제일이긴 한데. 그렇죠. 예. 혹시나 예. 혹시나 그렇죠. 그죠. 예. 보험은 안 타는 게 최고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엄세무사님, 이거는 정말 비추다. 굳이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특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입원이라던가 간병인 특약 이런 것들은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번 간병인 네. 특약. 특히나 입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씩 내가 열흘을 입원하면 100만 원을 보장받겠지만 네. 그거를 보장받기 위해서 증가되는 보험료가 월 한 3만 원, 뭐 4만 원 이 정도가 되면 비싸네. 이게 언젠가 발생할 이벤트인데 너무 많은 돈을 좀 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다가 입원하겠네요, 정말. 두 번째는 요즘에 병원을 가면 네. 입원을 시켜주질 않아요. 뭐 암물 수술을 해도 바로 맞아요. 입원을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 그냥 네. 바로 퇴원하잖아요. 언제까지 며칠 뒤에 가실 거예요라고 하고 진짜 생각보다 빨리 집에 보내거든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 효율이 떨어진다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간병인 특약 같은 경우에 간병인 특약. 간병인 특약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구가 많이 없고 부양해줄 가족이 없어서 필요할 것 같지만 좀 문제가 좀 비싸요. 일단 너무 비싸서 그렇군요. 저는 굳이 만약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 진단금으로 누군가를 고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굳이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이거는 네. 정말 여유 있으신 분들만 네네네. 고려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사회 초년생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어떤 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뭐 트레이닝은 먼저. 뭐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소득이 낮을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소득 자체가 높지 않으니까 보험료는 당연히 높게 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 이내로 설계를 하되 네. 높은 보장을 원한다면은 순수 보장형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건강보험 위주로 좀 가입하면 좋겠다. 건강. 우리가 보험. 흔히 네. 얘기하는 뭐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사망보장은 좀 가장들한테 좀 권해드리는 보험이고 네. 이제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미혼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내 몸 하나만 지키면 되고 혹시 내가 일을 하다가 이 소득이 끊어질 때를 대비해야 되니까 사실 건강보험 뭐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비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 대부분 좀 동의하는 바는 있지만 네네. 거기에다가 그래도 내가 주목해야 되는 내가 좀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 보험 예를 들어 암이라든가 우리 가족력이 이런 부분은 좀 풍부하게 보장을 해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 네. 30대 이후거나 결혼을 했거나 음. 가정을 꾸린 분들, 네. 뭐 그에 맞게 전략을 당연히 수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30대가 되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가 태어나고 하면 이제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외벌이보다는 맞벌이는 당연히 보험료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벌이는 그냥 내 몸 하나만 지키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가장이 된다 그러면은 지켜야 될 가족이 뭐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3% 정도 비중으로 보험료를 냈던 분이라면 뭐 5% 정도를 올린다든가 이게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이라는 건 미래의 소득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네. 누구에게 더 힘을 줄 거냐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외벌이보다는 맞벌이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 위주로 더 우선순위가 높은 쪽으로 가입시켜라. 그런 또 순위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부모님 부양과 노후 대비를 함께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이 시기 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돈을 너무너무 잘 버는데 자산은 아직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기보험을 많이 추천합니다. 정기보험.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데 내가 자녀가 5살이다. 네. 그럼 이 자녀가 5살이면 한 25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내가 지켜주면 되는데 네. 그 사이에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자녀는 엄청나게 큰 경제적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20년만 보장받는 내가 20년 안에만 만약에 유고 상황이 되면 한 10억, 20억 이 정도를 주는 보험을 가입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뭔가 굉장히 좀 괜찮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네. 뭐 세무사님이 아마 좀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자녀들에게 이제 상속을 할 때 자녀들이 약간 좀 절세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종신보험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도 가능하군요. 우리나라 네. 상속세가 이제 거의 5억 정도를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는데 최근에 집값을 보면은 거의 뭐 10억은 사실 우습고 막 그거는 20억, 뭐 30억, 15억이죠. 40억씩 가다 보니까 나는 이 집을 물려받았을 때 내일 상속세가 없고 네. 그러면 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강남에 살다가 뭐 특정 지역으로 이사 가고 그럼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은 또 특정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이 집을 팔면서 반토막이 나면서 끝나다 보니까 계약자랑 수익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이제 돌아가실 분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분이 돌아가셔서 발생하는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도 없고 그 자금을 가지고 상속세를 납부 재원을 할 수 있는 얼마 전까지 국세청의 상속세 줄이는 팁에 아예 종신보험을 활용해라라고 아예 이렇게 아예 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거의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보험 가입 원칙부터 생애 주기별 보험 전략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현재 어떤 보험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게 저 말입니까? 예, 예. 예. 제가 사실 비행 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목적지까지 굉장히 가까워졌고. 왜 그러십니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으셨어요? 얼마 안 네. 남았어요. 이제 죽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네네네. 경제 활동이 활동이 이제 끝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닐 걸로 저는 50대 중반이라 네. 과거의 사망 보장 그러니까 네.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은 다 해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다 25살이 넘었거든요. 네. 다 독립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굳이 내가 갑자기 오늘 유고 상황이 생긴다고 해서 정말 수십억을 보험금으로 줘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실손하고 네. 암 진단 보험금과 건강보험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 저는 세무사님은? 좀 목적을 다양하게 해서 가지고 있어서 네. 일단 제 자녀가 6살이기 때문에 네. 20살이 될 때까지는 정기보험을 좀 가입을 해뒀고요. 아까 말씀하신 네, 20살이 될 때까지는 제가 죽으면 그래도 한 10억 정도. 근데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0억 나오는 정기보험도. 아, 네.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죠. 네네. 저도 나이가 아직은 40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 저희 할아버지께서 또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간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보장을 해뒀고요. 종신보험도 하나 가입이 되어 있고. 아까 상다리 부러지게 네. 하지 않았으면 이라고 아. 말씀해 주셨는데 정기보험 근데 아까 제가 종신보험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이하게다가? 소득이 높은 사람은 보험을 많이 내 소득이 높은 거야. 소득이 높은 소득이 높은 거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비를 많이 해두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고의 보험 전략을 총 정리하면서 보험 꿀팁에 대한 한마디씩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기까지 내 목적 기간까지는 꼭 유지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보험은 언젠가는 해지해야 되고 아니면은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보험부터 찾죠. 예를 들어서 IMF 아니면은 뭐 금융위기 이럴 때 있을 때 다른 어떤 거를 아는 게 아니라 나 보험 그거 얼마 쌓였지? 해지. 해지해서 보면 반토막. 보험 역시 드는 거 아니야. 네. 해지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근데 저는 해지를 할 거면은 가입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보험은 금방금방 단종을 시켜버리죠. 절판을 시켜버리고 그렇군요. 그 옛날부터 있었는데 계속 있는 보험은 뭐 딱 싸잡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좋은 보험은 빨리 없어진다. 그래서 적당한 보험료로 끝까지 지켜나가면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친구의 조언, 누구의 조언으로 가입을 했다가 결국 한 3년 있다가 부담된다, 해지. 됐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손해가 많고 목적이 맞게 좀 오래 납입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경필 트레이너님도 뭐
조언해 뭐,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보험, 나쁜 보험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보험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가지 착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첫 번째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좋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착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갱신형이 좋냐 비갱신형이 좋냐라고 해서 한쪽이 특정적으로 더 좋다라고 하면은 한쪽은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없어져야죠.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도태돼야죠. 이거는 갱신형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바뀌는 위험률로 증가하는 보험료를 내는 거고 네. 비갱신형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좀 보험료를 많이 내고 나중에는 좀 안 내던가 아니면 증가를 안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내가 연예인이다, 스포츠 스타다, 난 지금 너무 잘 나가서 돈을 너무 잘 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비갱신형을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오랫동안 일할 거기 때문에 소득이 차츰차츰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갱신형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느 쪽의 보험료도 다 현재 가치로 땡겨보면 수학적으로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가 약간 계산을 대충 해봤을 때는 무조건 갱신형이 비싸 보이죠. 비싸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에 낼 보험료를 다 이렇게 땡겨 보면은 네. 금액으로는 커 보이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네. 두 번째는 무조건 긴 거를 하실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100세 보장이어야 된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무리해서 막 100세 보장을 지금 이제 20살, 25살 먹은 사회초년생이 75년 동안 100세 보장 네. 그러면 75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암 보장이 2천만 원이야. 네. 이 2천만 원을 100세까지 해준다. 그러면 만약 99세에 만약에 암이 걸리게 되면 이 2천만 원은 현재 화폐 가치로 얘기하면 한 뭐 250만 원도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기간보다는 적정한 보험금을 따지면서 가입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너무 기간의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전혀 없었으면 1달러, 완전히 달랐다 100달러입니다. 오늘 뭔가 최소 금액이 예상되긴 하지만 두 분의 생각은 얼마나 달랐는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0달러가 나왔습니다. 트레이너님. 20달러. 자, 그리고 저는 2달러. 2달러.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의 차이는 평균 11달러였습니다. 두 분 또 더 유익한 주제로 인사드리길 약속드리겠습니다.